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학원 모델의 돈의 심리학 스토리 다섯 번째.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거 주제로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법. 그 다음에 관리하는 법, 유지하는 법, 잘 쓰는 법,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종종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두 분이 나오잖아요. 리버모어랑 에브라이엄 저번스키. 이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처음에는 달랐지만 한 분은 잘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였고 한 분은 잘못 투자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잘못 투자해가지고 폭락했고 그런데 그 잘 번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다림과 그 다음에 성급함에 의해서 두 분 다 결과적으로는 부자로만 남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만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다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됐다는 거 그런 얘기 나와져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모두 부자가 되는데 뛰어났으나 부자로 남는 데는 서툴렀다. 한마디로 뭐냐면 돈을 버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보면 나와잖아요.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쓰는 것. 이 네 가지를 잘 다루어야지만 진정한 부자로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버는 건 잘 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았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할 것인가? 투자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로 또 되돌아가잖아요. 여기서 딱 보면.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워렌 버핏이 안 했던 거에 집중을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거에 딱 집중을 하면 그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를 안 했냐 하면은 흥분하지 않았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명성과 사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돈에 의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포기와 은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받고, 원래는 지금도 그거 워렌 버핏이 자기 친구하고 맨날 아침마다 얘기를 한대요. 뭐 오늘은 어떻고 저떻고, 뭐 오늘은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는 세 명이었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은 뭐라? 성급함 때문에 먼저 나락으로 좀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여기서 세 가지 딱 나오죠.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이거는 복리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어제 그거 나온 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복리의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더 큰 게 내한테 온다. 그 다음에 하나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대비할 계획을 세워라. 이건 뭐냐? 안전마감이라는 거. 요 단어를 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안전마감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리스크 수준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이게 안전마감이라는 거. 여기서 요청 개념을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명한 낙천주의를 가져라. 그러니까 확률에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다. 이걸 인지하라고. 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얘기가 많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까만 부분에 또 정리가 싹 잘 되어 있잖아요. 살아남아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대비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리의 법칙, 어제부터 계속 이어졌는 게 그 복리의 법칙. 오랜 시간 묵은지가 되면 될수록 큰 돈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감정에 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투자할 때도 성급함이 화를 부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안전마감이라는 단어하고 현명한 낙천주의라는 단어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직관적으로 보지 않는 복리의 법칙. 그거를 한 번 더 깨우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가 미선 대표님이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셨어. 정선 대표님으로. 네. 저는 책 읽었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저는 막 읽기는 쫙 읽었는데 윤정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빚에 흥분하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단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고요. 음. 스스로 녹초를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다. 여기서 제가 좀 많은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투자하고 계속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정신들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같이 읽었는데 제가 마감이 아니고 맞이에 대한 그런 단어를 보지도 못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봐서, 그러면서 역시 책을 같이 읽어야 이게 읽히는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9살 때부터 벌써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저금통에 돈을 넣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투자를 가지고 그런 식견을 가지고 75년, 80년을 이렇게 쭉 이어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단축시키려고 압축시켜서 엑기스만 보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도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낙천적인 현명한 낙천주의가 되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법칙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성을 하게 된다는 그 얘기했는데, 오늘도 여기서 은퇴하지 말아야 된다, 인소리에서. 지금 이게 내 은퇴하는데 잘못했나? 이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돼. 아,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할 시기인데 내가 황금 오리를 잡아먹었나?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네, 또 다른 시작을 하면 되지 했는데, 또 여기 그, 그게 나도 이게 있는 빚에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빚에 흥분하지 않았다. 빚에 흥분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게. 그리고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이 없다. 이건 매번 우리 주식을 팔고 있는데 조금만 오르면 흥분해가지고 팍 팔아버리고 나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그 사람 부자가 됐나 하는 생각. 그는 자신의 사업적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세계관, 스쳐지거나 한 가지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다. 나하고 맞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흥분하게 살구나. 그리고 너무 막, 뭐랄까, 순간에 집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약간 그 급한 성격, 그게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어떤 뭐랄까? 그런 남들한테 뭐, 그 봐라. 나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보여주기식 삶을 살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앞으로는 릴렉스하고 낙천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지를 어떻게 잘해야 부자가 되는, 부자로 이게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 가진 것을 잃지 않게끔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했던 거를 좀 릴렉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 여기 보면 워렌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근데 워렌 버핏이 안 한 거를 나는 다 하더라고요. 또 안 한 걸 내가 다 하고 앉아있어. 패닉에 빠지고 맨날 주식 보면 떨어지면 막 흥분했다가 막 그러니까 부자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배당했는 것도 지금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배당금은 나오잖아요. 좀 배당금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왔던데요. 하여튼 떨어져도 그래가지고 아 역시 참 저기에 잘 집어넣어 놨구나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사요, 떨어져도. 네, 또 조금 있으면 조금씩 사고 하는데, 왜냐면 배당 그거는 뭐 안 줄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혜정 대표님. 음, 네, 안녕하십니까. 근사나루입니다. 네, 네. 예, 이번 장 연숙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참 솔직하고 저한테 귀에서 쏙쏙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나 저 마음인데? 막 이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읽어봤는데, 제일 딱 남는 게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자,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워린 버핏하고 그 사람, 찰리 뭔 건가? 네. 그분들의 조급함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 조급함이 하나도 없는 거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조급함이 없는 이유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스스로에 대한 결정의 확고함과 그 마음의 확고함이 저는 느껴가지고 참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 확고하다면 어떤 리스크나 어떤 행운이 와도 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장에서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워렌 버핏하고 지금까지 하는 그 두 음, 분, 서두르지 않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음,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서로 우리들처럼 계속 얘기하고 마인드 컨트롤 시키고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믿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상대방을 믿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자였을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분도 한 십몇억이 확 망했잖아. 막 잘 되다가 코로나 딱 팬데믹 딱 와가지고 십몇억 하루아침에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내 뇌를 바꿔야 돼. 그게 핏설이 딱 왔을 때. 그래가지고 2달 반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대요. 난 1,000억을 번다. 난 1,000억을 벌었다. 그 생각만 했대요. 어느 순간 너무 마음이 평온해지더래.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더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내한테 하니까 이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뭐에만 우리, 아, 빨간 자동차 보고 싶다. 이런 빨간 자동차만 보이듯이. 그렇게 뭔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하고 같이 할 파트너를 구하기 시작했대요. 같은 생각을 가진.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행운이 좋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두 분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직원은 있는데 메인 그 두 분이 하신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근데 그분도 진짜 세뇌를 시켰는 거지. 이분도 안 그렇게 해서 자기 친구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시간과 기간이만큼 단단해져가지고,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해가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요. 네. 저는 그 104페이지 맨 위에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절제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왜 부자가 못 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고 계속 믿었거든요. 한 번 잘 벌었기 때문에 계속 잘 벌 거라는 이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되지? 부자가 안 되지 생각했더니, 얘가 문제였더라고요, 항상. 항상 계속 뭔가
잘 될 거고 계속 많이 벌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순간에, 아, 나는 부자가 못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하나를 깨달았고, 또 두 번째는 111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는 걱정하는 양면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양면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투자에 대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실패하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도 투자를 해서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 다 망하네. 굳이 저런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있나. 이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넣어놓게 되면은 막 조급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던져놓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벌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읽으면서, 아, 나는 왜 부자가 못 됐는지를 진짜 절실하게 깨달았던 하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핵심을 콕콕 집어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당연 애들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저번 중간고사에 이런 방식으로 시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그 찍는 것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3번 찍어서 잘 됐어요. 이번에도 3번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게 있다라니까요. 심리 자체가. 그러니까 저번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근데 상황과 외부 상황과 이 문제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는 것 같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거기에 성공했으니까 맞아. 정원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나 이번에 100 했어. 요번에 당연히 이름 한 거면 100이 될 거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으니까. 항상 외부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걸,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많이 제깍제깍 못 알아차린다는 거. 그게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정원 대표님은 알아차렸으니까 이제 부자만 되면 되잖아요. 알아차려. 그렇죠. 그치? 한 부자만 10년 후에 10년 후에는 아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돼서,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확신을 주고 가지고 한다, 네, 워렌 버핏도 그랬으니 할 수 있어요. 네. 워렌 버핏 했으니 우리도 하면 안 되겠어요. 신약도 개발되고 한다라는데 얼굴도 젊어지고 튼튼해진다라는데 키 크는 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키 크는 게 없을 뿐이지. 한번 근데 상희 대표 한번 드셔보세요. 애들 먹는 거. 혹시 아니, 마루타야? 키는 그냥 살아. 왜냐면 어렸을 때 뼈가 같이 커야지. 이제 뼈가 다 굳었는데 키는 그냥 살아.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그러지 마. 아니, 그 얘기 해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젊어지는데 몇 살로 젊어지냐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살로 젊어지면 다시 성장판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되겠네. 그때 아니, 내가 10살 때 성장판은 평생, 성장판이 아니라 성장 그 세포는 평생 나온대요. 그래서 그 성장 세포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노화를 막는데요. 그래서 그 두드림에서 나오는 뭐 성장판이 어쩌고 그 성장 세포 그거는 우리가 키워야 되는 그거 세포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판 이런 건 좀 그렇고 한데 그 호르몬. 근데 그 호르몬이 10대 함께만 그 호르몬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먹지 말고 다 같이 먹어야 된다. 나이도. 우리 나이도. 저 키가 안 줄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 키가 준다는데 저는 키가 안 줄어요.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나 봐요. 정원 대표님 키 크세요. 음. 맞아요. 자, 줌을 켠 김에 상희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빠르게 좀 읽어봤는데, 참, 진짜, 코로나 때
많은 경험을 한꺼번에 다 했구나 싶어요. 책에서 딱 나온 거 내 경험이 맞았구나. 거기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은 당신이 세우고 신은 웃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거의 빨간 거 쳐놨어. 내가 코로나 때 이걸 딱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막 계획을 세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국에 뭐가 무슨 뭐 주식이 붕괴돼서 뭐가 뭐 망하고 사람들이 망하고 무슨 뭐 30이 뭐 돼서 뭐 400명이 각각 400명이 죽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진짜 전염병을 퍼뜨려 갖고 가게를 맞아요. 못하게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가게를 못하던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좀 놓으려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 보니까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 남이 실패한 거에서 배워라. 우린 꼭 성공한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 근데 남이 실패한 것을 배우고 그러고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처음에 이제 마인드 1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서 그러면 이제 실패한 사람들 거를 보고 나도 이제 저렇게 안 하면 되겠다.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가게 두 번째로 다 망했을 때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실패가 당신이 배운 거다. 최소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거를 배웠으니까 배운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했을 때, 그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적어 놓고, 켈리 체육장님도 자기 실패했던 거 다시 되돌아보기 2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너무 그게 아파서. 근데 정말로 되돌아보고 내가 적은 거 적어 놓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나 했을 때 저는 이제 플랜 A는 이제 제가 하고 생각하는 거를 세우고 플랜 B랑 C를 한번 세워봤어요. 플랜 B는 만약에 밀키트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배달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온라인으로 플랜 B를 세워놓고 만약에 이것도 잘 안 되면 C는 이제 몰라 묻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게 플랜 C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놓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안 되면 다시 전염병을 퍼뜨려 갖고 온라인 딜리버리가 확 붐이 일어나게 다시 하든가 해서 돈을 벌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반드시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것만 따라하는데, 여기도 버린 법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망했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속 인지를 못하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아는데, 그거 딱 보고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맨날. 그럼 또 보면, 맞다. 그랬지. 또 이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맨날 반복하면 되죠, 뭐. 안 했던 거 계속 반복하면 되지. 오늘도 했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우리가 딱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지을 때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 정도로 나의 뇌에 인식이 박히게 만들게 하는 반복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어요. 이거를 보면서 맨날 잊어버리니까.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과 결정은 매 순간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할 때, 매 순간순간 할 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팬데믹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 그러면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확 뒤집어졌는 이 현상도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온라인상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큰 줄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상희 대표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계획 세우고 잘 하시잖아요. 뭔가를 계속 하시려고 하시잖아. 실행을 하시려고 하시잖아. 그러면 뭔가가 돼요. 진짜로. 하시는 분들은 뭔가 되더라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럼 인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훈을 주네요. 우리, 대표님들의 그 하나하나 얘기가, 참,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은 실패한 경험이 없지만, 또 우리 상혜자님, 갑자기 그냥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보니까, 이런 부자가 되었지만 또 그 몇 년 후에 완전 또 폭락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110쪽에 그 아까 안전만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아, 수많은 사람이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 그 도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안전마진이라 불리는 실수를 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전마진을 그, 확보할 수 있다는 그 것 중에 보면은 검소한 생활, 그 다음에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느슨한 일정,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해당된다. 이게 진짜 이거를 하면서 진짜 이분들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사고를 유연하게 했구나. 그리고 느슨하게 이렇게 했구나. 그다음에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했다는 게 정말 이분들은 정말 그릇이 큰 사람들이구나. 엄청 그릇이 큰 사람들이구나.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또 우리도 학습과 또 그런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경험하는 거에서 또 배우는 게 좀 많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저는 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실패를 했다는 것은 많이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어, 더 많은 나중에 내가 정말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여기에서 자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자만을 했기 때문에 그 먹고 참 돈이 참 많이 드는 병이라고 했어요. 자만이. 그래서 정말 자만하지만 않고 이렇게 간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또 어느 순간에 이 안전마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또 다른 또 화를 낳는구나. 이런 극과 극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또 저한테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일이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그 그릇까지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그릇도 키우는 거 좋은데, 실수를 허용하고, 아까 상희 대표님 말한 것처럼, 그 실수를 허용을 하고, 내려놓기, 그 내려놓기가 진짜 힘들 거거든요. 내려놓는 것 자체가. 근데 내려놓는 것 자체가, 뭐,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내가 조금 더 급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해당하는 게 또 안전 마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보고.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히라는 거죠. 실수를 내가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그 관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고, 미리 예방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숙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들의 정말 말씀을 들으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는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어, 책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많은 절제하는 태도, 실행력, 꾸준함, 이런 단어들이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04쪽에 보면 성장이나 머리, 통찰이 아니다. 전멸하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투자든 캐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된다. 참나무가 1년 키웠으면 얼마 자라지 않지만 또 10년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 부분이 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역시 꾸준함, 절제하는 태도, 실행력, 꾸준하게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릴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짧고 굵게 살아야지. 뭔가에 업적을 남기고 그래야지.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해도,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는. 부자로 꼭 남아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생각을 했어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고. 빨리 신약 개발이 돼가지고 내가 245살까지 살아야지 내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245살까지 살기 위해서는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올바른 투자도 해야 되고, 범사움도 갖춰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할 게 많다라는 것은 저는 즐겁거든요.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오래 살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꾸준함과 복리의 법칙을 한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리의 그거를 저도 한번 한껏 이렇게 확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쓰나미 물결처럼 막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빈 대표님, 네,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섰다. 무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며칠 좀 책을 쉬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 싶어서 네, 비선 대표님도 생각나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겠다. 이게 저의 말인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남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복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침 제가 이제 화면 안 켜고 이제 어, 들었는데 다 삶에서 묻어나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을 모두 잘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우리는 이방이 참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돈을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돈을 지배도 하면 안 돼요. 돈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 돼요. 항상 돈은.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잘 굴려가지고 진짜 복리를 갖다가 내가 진짜 쓰나미 그것처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진을 찍읍시다. 네, 회장 대표님.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역시 반짝반짝 하시는군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 읽었던 거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내용이 다 좋아요. 그 스토리마다 다 좋아가지고 한번 진짜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은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부자들이 읽었는지 알겠습니다. 항상 필독서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돈의 심리학이. 읽고 우리 또 재독도 할 거니까
그때까지 또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 네. 내일은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2번 남았어요. 한 챕터 보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